오늘은 최근 뜨거운 상법 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문제시되는 쟁점과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을 깔끔하게 짧은 시간 내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당초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들어있습니다. 정확한 입법 취지로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를 위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기업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가 직접적으로 명시되면 기업 경영에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사업부 확장 리스크에 대한 경영상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자명한 사안에 대해 건별로 주주들이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혹은 경쟁기업 관계자 등이 해당 기업 주식을 사서 주주랍시고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주의 이익 보호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측 논거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해오던 소위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개인 소액 주주는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엉덩이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소중한 주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들은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개인 주주들을 위해 배당을 할 수 있음에도 과도하게 유보금으로만 쌓아두는 행태, 오너 일가의 배임 횡령, 특수관계인과의 내부 거래, CB, BW 발행으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멋진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런 작태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눈 감아줘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당해야겠습니까? 찬성 논거로 민주당 측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1,500만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고, 현재 주주들은 성가신 민원일 뿐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측의 핵심 논거인 소송 남발의 문제는 확립된 판례가 있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면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리한 필사의 금투세 강행을 부르짖으며 그야말로 1,500만 주주들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는데 1,500만 주주를 운운하니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특정 당파를 떠나서 이번 상법 개정에 있어 이들 주장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 회사와 연락하며 느끼는 것이지만 현 시점 주주들은 굉장히 피곤한 그야말로 민원인일 뿐이고, 저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은 귀찮은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기업은 응대를 일절 거부하고 소통을 차단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액 주주는 구조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시한 3, 4번은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라서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핵심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이라는 것은 수시로 사고 파는 카지노의 칩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거래로 완전히 대체되다 보니 주식을 그야말로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된다는 것은 작지만 엄연히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에서 시작해야 우리나라도 단타꾼들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만년 박스피를 탈출하고 미국과 같은 증시 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주인은 임직원들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은 성가신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된다면 개인 주주를 무시하는 IR팀들의 행태도 개선될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은,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 응대에 적극적이고 친절하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전화 연결 자체가 매우 어렵고, 이메일을 보내도 역시 절대 답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물어보고 싶어도 모든 소통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주인이 물어보는데 개무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이 자체가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심각하게 썩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인터배터리 행사라는 커다란 박람회가 열려서 여기에 직접 참석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려고 해도 질문을 차단시켜버렸다는 애청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국 상장 기업들이 개인 주주들을 하찮게 여기고 간단하게 무시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해도 경영이라도 잘해서 실적과 주가 방어에 신경이라도 써준다면 또 말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측의 소극적인 응대는 그야말로 태도의 문제이고 너무나도 사소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LG엔솔 분할 상장은 오래전부터 LG화학의 배터리를 믿고 투자해온 개인 주주들에게 그야말로 피눈물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상장으로 회사는 10조 원이 넘는 공모 자금을 확보했지만 기존 LG화학의 주주들은 주가 폭락과 기업 가치 희석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게다가 이는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 방식이었기 때문에 LG화학 주주들은 심지어 엔솔 주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엔솔 상장 후 상승에 따른 수혜는 기존 주주들이 아닌 LG엔솔을 직접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장기 투자한 LG화학 주주들은 믿고 투자한 노른자, 배터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고, 멀쩡한 2차전지 사업부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50% 할인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LG화학의 주가 수준은 LG엔솔에 대한 지분 가치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물적 분할 이후 동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려도 미장에 물리라는 우스갯소리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 초기에 상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핵심 사업부들을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로 차례대로 물적 분할하며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과 더해서 주가 폭락을 초래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주가 폭락에 결정적이었는데, 당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나쁘기도 했지만 유독 카카오의 낙폭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당시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인은 스톡 옵션을 대량 행사해서 44만 주를 취득하였고 취득가의 40배 차익을 남기고 인당 109억 원가량의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기존 카카오 주주들은 믿고 투자하던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투자한 죄로 천문학적인 평가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영진이라는 인간들은 IPO 장사로 인당 평균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후에도 부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운용하며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창조적인 방법으로 주주들을 골탕 먹이는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기업에 목돈을 투자했다면 정말 주가 폭락과 함께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며 맨정신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분할 상장은 반드시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으며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보다 조금 더 낫다 뿐이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물적 분할은 개인 주주들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A 기업의 전체 가치가 만약 B 사업부 뿐이고 예를 들어 그 가치가 1조 원이라고 하면 분할 시 그 지분을 100% 가진다고 해도 한국 시장에서는 더블 카운팅 문제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제주사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조 가치의 회사가 갑자기 2개로 2조로 뻥튀기 되기 때문에 제주사 할인이 발생하고 기존 주주들은 갑자기 노른자 사업부 지분 가치가 반토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모 자금으로 회사에 돈이 더 쌓일 수도 있고 추후에 이 자금을 재투자해서 회사를 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다기보다는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했습니다. 개인 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현행 상법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분할이라는 것이 기업 경영에 또 대단히 필수인 것도 아닙니다. 분할 상장 없이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구글의 사례를 보면 분할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넣게 된다고 해서 상장 기업들이 100% 주주들의 이윤을 배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늘 그렇듯 그들은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장치를 넣는 것이고 어차피 대기업과 소송해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해볼 수 있게라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장 기업들은 그간 앞서 말씀드린 만행 외에도 내부 거래, 모노일과의 배임 횡령, 각종 수법으로 주주 가치 희석 등 그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개인 주주를 괴롭혀왔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이사의 충실 의무에 넣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최소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주의 평등한 이익 따위에 달달한 유토피아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단타 노름판 국장에서 꿋꿋하게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은 최 1순위로 보호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말 무궁무진한 수법의 배신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썸네일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은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즉 거의 30년 만에 딱 이 한 글자 바꾸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당파적 정쟁을 떠나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배신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 주주들은 더 이상 지금처럼 성가신 민원인 시급을 어느 정도는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해서 상장만 해놓고 그야말로 숨만 쉬는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주주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고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주총회를 직접 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자주주총회 병행 실시를 의무화한다면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잠깐 시간을 내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한가한 사람들이 모여서 차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주주들과 경영진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1년에 한 번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마저도 대충대충 날림으로 하는 기업들이 지천으로 깔렸는데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여러모로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모처럼의 긍정적인 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부작용보다는 개인 주주 입장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상장사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배반하는 경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주의 이익은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정받아 회사와의 소통 또한 조금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포함된 전자주주총회 역시 대단히 매력적인 개정안으로 소액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금투세 반대 영상에서 파란북이라는 닉네임의 파란색이 민주당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명할 정도로 저는 특정 정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당파적 정쟁을 떠나 정말 근 30년 만에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금투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이 대통령 탄핵 이슈 등에 묻혀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보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속 뉴스는 따로 또 채널 등을 통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